신장문을 공부할 때 그냥 딱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질환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심장은 대부분 무슨 역할을 하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신의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전신의 혈액을 공급할 때 산소를 교환하기 위해서 이제 폐로 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장이 이제 수축과 이완을 할 때에는 어떤 게 관여를 하냐면 전압이 발생해요. 그래서 SA 노드에서 전기적인 스파크가 벌써 발생을 하면은 전압을 따라서 SA 노드, AV 노드, SA 노드에서 AV 노드 그 방향 자체가 우리가 디피브릴레이션 하는 방향이야. 그지? 이 방향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전압에 의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의 그래프로 그린 게 바로 EKG지. 그래서 EKG는 우리가 그 전압의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P, QRS, T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T파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간 파는 전압이 올라간 파니까 수축파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P파하고 QRS 중에서도 QRS는 심방에 의해서 심방보다 심실이 훨씬 더 전압이 높기 때문에 QRS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QRS는 심실이 수축하는 파야. 그럼 P파는 뭐냐? 심방이 수축하는 파예요. 그러면 심실은 굉장히 전신에다가 혈액을 보내는 애기 때문에 전압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얘는 충분한 이완도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심실이 이완하는데도 전압이 발생해버려요. 그래서 T파는 유일하게 심실이 이완하는 파야.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 근육에 문제가 생긴 건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긴 거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심근경색증이라고 얘기하지. 심근경색증일 때 심장 근육이 왜 경색이 돼? 관상동맥 순환이 안 되니까 경색이 되는 거지. 그럼 수축과 이완이 제대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수축과 이완이 안 되니까 EKG가 뭐 어떻게 되겠어? 일그러지는 거야. 부정맥이 생기는 거야. 그 부정맥 중에서도 수축과 이완을 담당하는 애가 심방이 중요해? 심실이 중요해? 심실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심장 입장에서는 수축과 이완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수축과 이완을 하려고 지랄 발광을 한단 말이야. 그럼 전압이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겠지. 그죠? 그래서 심실이 수축과 이완하는 파가 어디라고 했어? QRS T파라고 했지. 그 중에서도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이 넘어가는 파가 어디야겠어? ST파란 말이야. 이거 머리에서 그려주세요. 그래서 ST파가 처음에는 어떻게 돼? 올라가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심근경색증의 첫 번째 지표가 ST 엘리베이션. 물론 넌 ST 엘리베이션 MI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심장이 움직일 때 근육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 전해질이 꼭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전해질의 대표적인 거 4가지 꼭 외워두시라고 얘기했어요. 칼륨,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그래서 칼륨 같은 경우에는 칼륨하고 칼슘은요 근육을 수축하는 데 관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칼슘은 조금 얇은 근육에 관여해. 그리고 얇은 근육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평활근. 그래서 칼슘은 평활근에 관여를 해요. 평활근 수축에 관여해. 근데 평활근들이 어디에 많이 분포가 돼 있냐면 혈관에 많이 분포가 돼 있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혈관을 확장하려면 어떤 약제를 쓰는 게 도움이 될까? 물론 혈관 확장제도 있지만 이 이온원과 관련된 있는 약제 칼슘 채널을 블러킹 해주는 거야. 혈관이 확장돼 안 확장돼? 확장되는 거야. 그래서 혈압 약제를 칼슘 채널 블러커를 쓰는 거예요. 이런 이온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칼륨은 어디에서 재흡수되고 배설이 될까? 대부분 심장. 칼슘도 마찬가지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얘가 정상 레벨을 벗어났을 때 고칼륨 혈증, 저칼륨 혈증. 그러면은 이 칼륨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어? 심장의 근육의 수축을 담당한다고 얘기했지. 그러면 칼륨이 모자라게 되면 심장 근육이 수축을 제대로 할까 못할까? 못해. 그럼 너무 많으면 강력하게 수축하겠지. 강력하게 수축한다는 얘기는 이완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고칼륨 혈증일 때는
이완이 제대로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EKG에서 PQRS T파에서 어떤 게 이완파라고 얘기했어? T파. 그럼 T파가 어떻게 될까? 이완하려고 질환 발광을 하겠지. 그럼 전압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요. 그래서 고칼륨을 찍을 때는 T파가 올라가요. 톨티예요, 톨티.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전압을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정상치를. 자, 마그네슘은요, 유일한 근육의 이완 이온이야. 이완. 근데 심장하고는 관여는 별로 없어요. 물론 뭐 CPR 할 때 마그네슘 설페이트 쓴다마는 우리가 마그네슘을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은 여성건강 간호학 때. 근육으로 이루어진 데가 어디야? 엄마 출산할 때. 아기 담고 있는 데가 어디야? 자궁. 자궁도 근육으로 이루어졌지. 엄마 스트레스 받아. 자궁 근육이 수축해. 이완을 못해. 그럼 아기가 엄마가 수축할 때 피를 받아먹고 이완할 때 다시 피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을 못 받아. 그럼 애가 숨을 쉴 수 있어? 못 쉬어? 못 쉬어. 애가 죽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자간전증이라고 얘기하잖아. 자간전증에서 이머전시에 쓰는 약제가 바로 마그네슘 설페이트예요. 그래서 이 전해질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요, 이 성기간호뿐만 아니라 아동간호, 여성간호가 다 이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칼륨은 근육을 수축합니다. 칼슘은 근육을 수축하는데 어떤 근육에? 평활근. 평활근은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혈관에. 마그네슘 이완. 나트륨은요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건 아니고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전해질이 가는데 그 길 있지, 길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나트륨이 모자라게 되면 전압이 가는데 시간이 걸릴까 안 걸릴까? 걸리는 거야. 그러면은 심장이 SA 노드에서 AV 노드까지 가면서 EKG, PQRS, T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또 시간이 소요가 되지. 소요가 되는데 얘가 엄청 빨리 소요가 되는, 빨리 막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하트레이트가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겠지. 그러면은 큰일 나 안 큰일 나? 심장 입장에서는 너네도 100m 달리기를 잠깐 하는 건 괜찮지만 계속 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널브러지잖아.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무슨 약제를 쓰냐? 무슨 약제를 쓰냐? 나트륨 채널 블로커를 써요. 그 나트륨 채널 블로커가 뭐냐면 전기가 가게끔, 이온이 가게끔 길을 뚫어주는 건데 길이 잘 나 있느냐 못 나 있느냐의 차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것도 어찌 보면은 전압이야. 아니 전해질이 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도 이 통증에 뇌에서 느끼는 거거든. 여기서 느끼는 게 아니라 뇌에서 느끼는 거니까 뇌에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해주는 게 나트륨 채널 블로커야. 그래서 이 나트륨 채널 블로커는 어디서 따왔냐면 너네 코카인 알지? 코카인이 뭐야? 마약이지 뭐. 근데 처음에 처음엔 마약은 아니었고요. 신의 약물이었어. 왜? 통증을 없애주니까. 그래서 이 코카인에서 추출한 게 리도케인이야. 코카인. 거기서 왔거든요. 그래서 리도케인은 대표적인 나트륨 채널 블로커예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심장하고 있잖아. 심장이 빨리 뛰는 거 말고 제때에 쿵쿵쿵쿵쿵쿵쿵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쿵 하고 그 다음에 뛰어야 되는데 미리 뛰어버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심실이 조기에 수축했다고 얘기하지. 그래서 조기 심실 수축의 첫 번째 약물이 바로 나트륨 채널 블로커를 쓰는 거야. 그 약제가 뭐야? 대표적인 게 리도케인이야. 배웠지? 기억나지? 4학년이잖아. 그래서 전해질의 정상 범위, 전압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PQRS, T파는 뭘 얘기하는가, 그 다음에 심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강심제 뭐가 있어? 디곡신. 이 디곡신은 심장을 강력하게 뛰게 해주니까 심장이 근육을 강력하게 뛰게 해주는 거거든? 근데 심장이 강력하게 뛰게 해줄 때 누구 이온이 관여한다고 했어요? 칼륨. 칼륨이 없으면요 강하게 뛰고 싶어도 못 뛰어. 야 너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럼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어?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못하지. 조력자가 있어야 되지. 심장도 잘 뛰고 싶은데 조력자가
저칼륨 혈증을 일으키는 약제가 또 있잖아. 그게 무슨 약제야? 이뇨제. 이뇨제 중에서도 칼륨 배설하는 이뇨제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 하나는 강력하게 칼륨을 배설하는 이뇨제, 룹 이뇨제, 라식스. 그 다음에 칼륨을 배설하긴 배설하는데 덜 배설하는 거, 룹보다는 좀, 라식스보다는 좀 덜 배설하는 거, 그게 뭐라고 얘기했어? 띠아자이드계 이뇨제. 그래서 띠아자이드계 이뇨제는요, 뭐뭐뭐뭐 띠아자이드 이렇게 계열로 끝나요. 그 약물을 외울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룹 이뇨제, 라식스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장을 뛰게 한다는 것은 교감신경계야, 부교감신경계야? 내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지. 교감신경은 지랄 맞은 신경이고 전쟁신경이라고. 너네 전쟁 나면은 여기 지금 앉아 있어야 돼? 도망가야지. 도망가려면은 심장이 빨리 뛰어야 돼? 엄청 빨리 뛰어야 되지. 그 다음에 심장이 빨리 뛰려면 뭐도 많이 들이마셔야 돼. 공기도 많이 들이마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공기가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기관지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확장해야 되는 거야. 심장 빨리 뛰고 기관지 확장하고 그 다음에 도망치려면 잘 봐야겠지. 동공이 확대돼야 돼? 추측돼야 돼? 확대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감신경계는요. 동공 확대되고 기관지 넓혀주고 심장 빨리 뛰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쟁이 났는데 너네 배고프니?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배가 고파야 돼? 그럼 비정상이지?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흥분됐을 때는요. 소화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학생이 그러는 거야. 교수님 그러면 소화가 안 된다는데 왜 위산은 나와요? 물론 소화하고 위산하고 관계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스트레스에 의한 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소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거 들어봤지, 얘들아? 스트레스 호르몬은 어디서 분비가 돼? 스트레스 호르몬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 당류 코티코이드 들어봤지? 코티졸. 코티솔이 어디에서 분비가 돼? 부신에서 분비가 되잖아요. 부신은요, 달달한 호르몬도 있지만 짭짤한 호르몬도 있고 우리가 왜 장어 먹으러 간다 그러면 스태미너 먹으러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스태미너. 그래서 성 호르몬을 분비해요. 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신에서 스트레스, 지금 전쟁이 났으니까 스트레스 받겠지. 그럼 무슨 호르몬이 막 분비되겠어? 부신 피질 호르몬이 콜티졸이 막 분비가 돼요. 이 콜티졸은 혈압을 올려 안 올려? 올려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지금 전쟁 나는데 오줌 싸야겠어? 안 싸야겠어? 안 싸야겠어. 소변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교감신경계의 기능을 알면 호흡기계 약물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야. 왜? 기관지 확장제가 뭐야? 교감신경 흥분제거든. 그럼 교감신경을 흥분해버리면 그 약제를 쓰면 사이드 이펙트가 뭘까? 심장이 엄청 빨리 뛰어요. 부정맥이 생기는 거야. 이게 다 연결돼 있어. 자, 그 다음에 너네 호흡기계 약물 중에서 아트로핀에서 유래한 아트로벤트 알아? 그걸 우리가 항콜린성 약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부교감신경 억제제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얘들아, 교감하고 부교감은 항상 경쟁을 하니까 부교감신경을 억제하면 누가 흥분되는 거야? 교감신경 흥분되는. 그래서 아트로벤트가 교감신경 흥분제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호흡기계 약물은 기본적으로 심장을 자극할까 자극하지 않을까? 자극해. 아미오필린 대표적인 부작용이 뭐야? 부정맥이야. 그래서 그런 상호작용이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심장이 어느 정도 움직이려면 혈액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혈액 공급을 받는 애가 누구냐? 관상동맥이지. 관상동맥은 언제 순환을 받냐면 전신에서 혈액이 쫙 나갔지. 쫙 나간 다음에 무슨 판막이 닫혀야 돼? 전신에서 좌심실에서 대동맥궁을 딱 나가는 순간 혈액이
받는 압력, 그게 시스톨릭 BP잖아. 그럼 다이아스톨릭 BP는 언제 생겨? 무슨 판막이 닫혀야 돼? 대동맥 판막이 딱 닫혀야지 다이아스톨릭 BP가 생성되는 거야. 그래서 대동맥 판막에 기능 부전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혈액이 보냈는데 안 가니까 더 많은 혈액을 보내려고 압력이 증가하니까 시스톨릭 BP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대동맥 판막이 안 닫히니까 다이스톨릭 BP가 형성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천정부지로 내려가. 그럼 시스톨릭 BP하고 다이스톨릭 BP하고 차이가 나 안 나? 나는 거야. 그럼 여기 경동맥 쪽에서도 맥박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지? 그러면서 여기다 보면은 맥박이 막 이렇게 막 물결을 쳐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 코리간 맥박, 물망치 맥박. 들어는 봤지? 큰일이다 보면. 그러니까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동맥질환이 생기게 되면은 다이아스톨릭 BP에 의해서 관상 순환이 이루어지니까 이 판막하고도 또 연결되어 있고요. 관상 순환을 일으키는 그런 관상동맥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관상동맥이 우측하고 좌측 중에서 어디가 훨씬 더 중요해, 얘들아? 왜? 왜 좌측이 더 중요해, 우측보다? 전신으로 보내야 되니까. 우측은 폐로 보내는 거고요. 전신에 보내는 건 이건 완전히 차원이 틀린 거야. 그래서 혈액 공급이 대부분 관상동맥이 어디에 치우쳐져 있겠어? 그래, 좌심실에 치우쳐져 있는 거야. 그래서 관상동맥은요, 우관상동맥하고 좌관상동맥하고 다 좌측이야. 좌측 중에서도 심실 쪽으로 혈액 공급을 많이 해야 되지. 그러니까 심실 쪽으로 좌측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좌측으로 심실 앞쪽에 힘을 받쳐줘야 되니까 앞쪽으로 내려와.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 안테리어 디센딩 아테리. 그 다음에 심실 뒤쪽도 영양 공급해줘야 되지. 근데 그 심실 뒤쪽도 영양 공급을 해주면 동맥이 어떻게 해야 돼? 회전해서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서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디에 포진되어 있어? 우측에 포진되어 있어? 좌측에 포진되어 있어? 좌측에 포진되어 있어. 왜? 좌심실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관상동맥은 대부분 좌측에 포진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관상동맥 순환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물론 검사도 있지만, 우리가 정맥으로 심장으로 가까운 쪽으로 정맥으로 어프로치하는 거, 그 다음에 동맥으로 어프로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지. 그 이름이 우심도자술, 좌심도자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진단적으로도 하지만 좌심도자술은 결국 뭐니, 얘들아? 동맥으로 어프로치하는 거잖아. 동맥으로 어프로치해서 뚫어주든지 스텐트를 넣든지 할 수 있잖아. 그게 뭐야? 관상동맥 성형술이야. 성형을 하는데 스텐트를 넣든 풍선을 넣든 이름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관상동맥 성형술은 무슨 검사하고도 똑같은 거야? 아까 무슨 검사라고 했어? 좌심도자술. 이해되세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항상 질환은 염증이 항상 생기지. 얘도 하나의 장기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염증이 생겨요. 그런데 염증이 생기면은 너네도 내가 감기에 걸렸어. 기력이 나 안 나? 기력이 안 나지.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심장에 염증이 생기잖아? 그럼 뭐가 생겨? 수축과 이완이 잘 안 돼요. 자, 지금 수축과 이완이 안 되면 우리가 검사상에서 EKG상에서 부정맥이 생길 수 있을까? 네. 생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심장에서 정기적인 흥분을 만들어내는데, 당연히 EKG에서 문제가 생기지만 심장의 구조를 보게 되면 심장은 대부분 혈액을 받는 장기야. 비워져 있어. 비워져 있는데 받을 때 뭐가 있냐면은 판막
그래서 심장에 염증이 생기면요, 판막 질환이 생기는 거야. 그 중에서도 어떤 판막이 제일 중요할까? 대동맥 판막. 그 다음 좌심실과 자심방과 자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 뭐야? 그래, 승모판, 삼천판. 기억나니? 그럼 왜 2천판이고 3천판이야? 판이 2개짜리냐 3개짜리냐 이거거든. 그런데 맞지? 내가 잘못 얘기했나? 3천판 맞지? 내가 잘못 얘기했어?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네. 3천판이 승모판 맞지? 아니야? 내가 지금 잠깐 헷갈리고 있어. 2천판이 승모판이구나. 미안해. 내가 그 헷갈리다니 미쳤나봐. 2천판이 왜 승모판이냐면, 천판이 2개거든? 2개니까 얘가 승려들이 옛날에 쓰고 다니는 모자 있지? 깔때기 모자. 깔때기 모자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승모판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내가 그게 헷갈렸다. 미안해. 근데 왜 깔때기가 3개고 깔때기가 2개냐? 3개는 전신에서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훨씬 더 커야 되고요. 2개는 그래도 폐를 좀 거쳤잖아. 그래서 2개야. 그래서 승모판이 2천판이야. 승려의 모자하고 닮았다고 해서. 알겠지? 그래서 심장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당연히 EKG 변화도 생기는 뿐 아니라 특히나 판막 질환이 생기는데, 판막 질환 중에서도 어떤 판막이 먼저 손상되냐면 승모판막이 먼저 손상돼. 그러니까 제일 많이 손상이 돼. 그런데 심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균중 중에서도 어떤 게 제일 지랄 맞은 균이냐? 처음에는 균이 딱 들어와서 별로 효과를 안 봐. 그런데 얘가 10년, 20년 지나가지고 우리의 면역 체계를 완전히 다 싸가리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에 함락이 됐을 때 어떻게 함락이 됐니?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 그 일본군이 막 쳐들어와서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니? 아니야. 일본군이 막 쳐들어왔을 때 주권을 빼앗기지 않아서 그때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조금씩 왔어. 맞지? 조금씩 와서 친일파들을 만들었지. 그런 다음에 주권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심장에 염증이 한번 들어와서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최종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 균이 뭐냐? 바로 호흡기계 균이야. 그게 뭐야? 베타, 용혈성, 연쇄상, 구균. 그걸 뭐를 일으켜요? 어렸을 때 류마티스 문제를 일으키는 균이에요. 그래서 이 균이 어렸을 때 페니실린 치료를 잘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막 질환으로 갈 수 있다. 특히나 어떤 판막이 먼저 문제를 일으킨다고? 2천 판막, 승모 판막, 그 다음에 대동맥 판막 순으로 가요. 자, 전체적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심장이 잘 수축과 이완을 못해. 그러면 혈액을 받는 장기인데 수축과 이완을 못하니까 혈액순환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럼 혈액이 고여있는 상태의 현상을 우리가 거기다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뭐야? 우렬. 너네 피 고여있으면 뭐라고 얘기해? 우렬되어 있다.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우렬성 심부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렬이 돼 있으면 심장 입장에서는 심실의 수축력이 강해질까 떨어질까? 강해지겠지. 어떻게 해서든 보내려고. 강해지려면은 심실이 수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한 이완을 해야 돼. 근데 심실이 이완할 때에 자기의 생리적인 한계점을 넘어버릴 수가 있어. 우렬성 심부전이기 때문에. 이거 이해되세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된다고 했어. 그러면은 심실이 이완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거든. 그럼 그 호르몬이 정상 수치보다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뭘 예측할 수가 있는 거야? 아, 우렬됐구나.
그 효소가 이름이 뭐야? 브레인, 나트륨. P가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난다. BMP 기억나지? 그래서 BMP가 무슨 수치예요? 우려성 신부전을 예측하는 혈액 인자잖아. 그 BMP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심실이 이완할 때 나오는 효소라니까. 그 효소가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뭐한 상태야? 지금 심실이 엄청나게 이완돼 있고 우려돼 있구나. 이거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우려성 신부전일 때는 우리가 어떤 약제를 쓰는 게 좋을까? 수축을 강하게 해줘야겠지. 그럼 너네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 교수님들이 과제를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10밖에 안 되는데 교수님들은 과제물을 20개를 내줘. 그럼 너네들은 이 과제물을 다 쳐낼 수 있어? 못 쳐내? 그럼 쌓아놓지. 그럼 과제물이 우열돼? 안 돼? 우열돼. 그러면은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 과제물을 어떻게 쳐낼 것이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푸시를 하는 거야. 막 교수들이 막 너 이것까지 안 돼? 그럼 너 F나? 하면서 푸시해. 그럼 어떻게 잠도 못 자면서 막 해. 그게 강심제야. 알겠지? 근데 강심제만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야, 너네들한테 나는 10밖에 안 됐는데 교수들이 20개 문제를 내주면은 물론 막 푸시해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뻗어버린단 말이야. 나중에 과제를 안 하게 돼. 그렇지 않냐? 신앙도 똑같아. 강심제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나 나중에 안 해. 그러면서 심장이 안 뛰어버려.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 교수님들이? 얘네들이 안 하네? 아야, 과정을 좀 줄여줘야겠다. 조금 좀 쉬게 하고 그 다음에 텐션을 좀 가하고 쉬게 하고. 이게 뭐야? 밀당이지 뭐. 연애할 때도 밀당을 잘해야 돼, 얘들아. 알았지? 그래서 심장도요, 너무 힘들 때, 우려성 신부전일 때는 약제를 쓸 때는 어떤 약제를 쓰냐면 들어오는 과제량이 많은 거, 다시 말해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이 많은 거 줄여줘야 돼, 안 줄여줘야 돼? 줄여줘야 돼. 그 대표적인 약제가 뭐가 있어? 이뇨제. 이뇨제 쓸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내가 과제물을 하는데 과제물을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누군가 도와주면 능력치가 늘어나겠지. 그러면은 심장에서 혈액을 받는 능력치를 좀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혈관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을 많이 받게 하려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방법이겠지. 이런 약제를 쓸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또 무슨 약제를 쓸 수 있냐면 이제는 좀 쉬어. 쉬어의 약제가 있어. 그러면 아까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게 무슨 신경이라고 얘기했어? 교감신경이라고 얘기했지. 교감신경에는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는데 알파는 좀 다른 데고 베타 쪽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베타가 심장 근육을 막 자극하는 애거든. 그러니까 심장을 자극하면 지금 돼 안 돼? 안 되니까 좀 쉬게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베타 교감신경 억제제를 써요. 이해됐어? 교감신경 억제제. 어떤 약제가 억제가 될까? 약제가 뒤에 뭘로 끝나냐면요. LOL로 끝나. 롤로 끝나, 롤. 이해됐어? 이 롤. 내가 옛날에 항상 스토리텔링 할 때 혹시 나한테 배운 애들 기억나? 게임에 미친 애들은 교감신경계가 흥분돼가지고 그 교감신경계를 흥분하는 그 게임을 하는 애를 막아야 된다. 그 게임이 뭐라고 얘기했어? 롤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혈액으로 들어오는 게 많으면 지금 심장이 우려되어 있는데 많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을 막아주는 애가 대표적인 게 이뇨제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근데 너네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기억나지? 그러면은 신경질 났겠지만 거기에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의 목적이 뭐야? 심장으로 혈액을 보내주는 게 목적이잖아. 그지? 그래서 안지오텐신 2 얘가 문제잖아.
얘가 말초혈관을 수축해가지고 심장으로 보내주잖아. 근데 지금 심장이 우열돼 있어. 보내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안지오텐신 2로 전환해주는 효소가 어디에 있어? 폐에 있잖아. 폐에 있거든? 그러면은 폐가 망가지면 엑스레이 찍으면 어떻게 되니? 어떻게 보여? 하얗게 보여? 빨갛게 보여? 아니 하얗게 보여? 검게 보여? 하얗게 보이지? 그럼 하얀 꽃이 피어나는 거야. 백합이 영어로 뭐냐? 릴리 아니야, 릴리? 그래서 저는 어떻게 연상을 했냐면 폐에 하얀 백합꽃이 핀다. 그래서 약제가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을 다시 말해서 안지오텐신으로 전환해주는 효소 자체를 안 나오게 하는 약제를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지. 이해돼? 그래서 그 약제들의 이름은 다 뭘로 끝나냐면 릴로 끝나요. 릴. RIL로 끝나. 그 다음에 얘네가 직접 가서 혈관을 갖다가 수축하면 돼, 안 돼? 얘가 안지오텐신 1에서 2로 변환해주는 것을 억제했지만은 억제했다고 100% 억제되는 거 아니잖아. 나오는 애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가 직접 액션을 취한단 말이야. 그 액션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약제. 그게 뭐야? ARB. 그 약제들은 마지막까지 탄탄하게 막아야 돼. 맞지? 작용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탄탄하게 막아야 돼. 그래서 이 ARB의 약제는 다 끝에 뭐라고 끝나냐면 탄으로 끝나요. TAN. 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려성 신부전에서 심장을 쉬게 해주는 약제 릴릴릴릴 탄탄탄탄 룰룰룰. 알겠지? 이렇게 외우시면 어렵지 않아요. 자, 요거 할증하는데 벌써 몇 분이 지났어? 미치겠다. 30분. 자, 요거는 국가고시 마인드맵인데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 만드셨어요. 근데 되게 잘 만드셨는데 우리가 지금 4학년에서 이 마인드맵을 다 공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지금 강의에서는 물론 다 중요하지만 정말 배워야 되는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진단적 검사에서 혈액 역동 검사에서 중심정맥압 정상치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스탠드에다 놓으라니까. 미안해서 밥 사줘야 되겠다 우리 조교 선생님들. 자, 그래서 혈액 역동 검사에서 중심정맥압 저거는 외워야 돼. 정상치를 왜 외워야 될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자, 중심정맥압은 뭐냐면은 심장에서 정맥이니까 전신에서 혈액 공급을 하고 돌아온 애가 모이내지. 그러면 이 모이는 압력이 많으면은 혈액량이 많은 거고 적으면은 혈액량이 적은 거예요? 네. 그래서 CVP는요 체액량을 확인하는 간접 지표야. 다시 말해서 뭐냐? CVP가 떨어지면은 수액을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수액을 주는 지표예요. 정상치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보시면은 상승이면은 과열량, 우심실의 수축 부전, 저하면은 순환혈액량 감소. 그래서 CVP가 저하되면은 순환혈액량이 감소됐다고 표현을 해서 수액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인디케이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폐동맥학하고 모세혈관 쇠기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수환간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면 이 정상 범위 4에서 15 얘가 중요해요. 얘는 무슨 질환을 의심할 때가 봐야 되는 거냐면 폐부종. 그럼 너네들이 폐부종, 폐수종 할 때 대상자가 나타나는 증상이 뭐라고 얘기했어? 폐가 물이 가득 차가지고 얘가 대상자가 기침을 하겠지. 그럼 기침을 할 때 폐 모세혈관이 이루어졌으니까 피가 터지겠어, 안 터지겠어? 터지겠죠. 그래서 객담으로 딱 배출됐을 때 그 객담의 양상이 어떤 양상이라고 얘기했어? 거품 섞인 분홍색 객담. 이게 나오면 무조건 폐수 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지. 기억나?
심도자술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알겠지? 심도자술 중에서도 우심방으로 접근하냐 좌심방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우심도자술, 좌심도자술이라고 했는데 우심도자술은 정맥으로 어프로치하는 거고 좌심도자술은 동맥으로 어프로치하는 거니까 동맥으로 어프로치해서 약을 쏠 수도 있고 스타트를 넣을 수도 있고 풍선을 집어넣을 수도 있으니까 좌심도자술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관상동맥, 혈관조영술, 관상동맥, 성형술 이걸 다 포괄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전도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물론 다 알면 좋겠지만. 자, 그 다음에 심부전을 볼게요. 자, 심부전은 심장에 혈액이 꽉 차 있는 상태니까 심장에서 또 폐로 가니까 폐도 꽉 찰까 안 찰까? 꽉 차. 그래서 얘도 폐우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심장이 제대로 수축을 못하니까 심실 수축을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지표가 뭐야? 이젝션 프레셔잖아. 이젝션 프레셔 정상치가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85. 너무 넘어도 안 돼. 너무 넘으면 뭐야? 강력하게 수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정상이 한 50에서 70%라고 했는데 어쨌든 40% 이하면은 기능 저하다. 이젝션 프레셔가. 자, 혈액 검사에서 여러 가지를 보지만 특히나 뭘 봐야 돼? 비타인 나트릭 펩타이드라고 하는 BMP. BMP는 어디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얘기했어? 심실이 이완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얘기했어요. 정상치는 100 이하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심부전의 임상 증상은요. 딱 사자성어로 정리하세요. 좌폐 우전. 왜? 좌심부전이면은 폐증상이 나타나죠. 폐증상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기침, 거품 섞인 분홍색 객단. 맞나요? 그 다음에 뭐 숨 차는 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PCWP 올라가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전은 뭐냐면은 우심비전일 때는 전신 부종이 나타나요. 그럼 전신 부종의 대표적인 게 뭐야? CVP 상승하고, 그 다음에 간 우렬, 비장 우렬, 말초 부종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우심부전이야. 그래서 국가고시 문제에서 좌폐우전 요것만 적어놓고 그 보기에서 폐질환하고 전신질환하고 나누시면은 좌폐우전이 딱 정리가 됩니다. 자, 치료는요. 수축력 증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 혈액량을 감소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보내는 거 감소시키는 방법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자, 후부화 감소시키는 약제, 혈관확장제, 물론 혈관확장제는 전부화도 감소시킵니다만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 뭘로 끝난다고 했어? 폐에 꽃이 핀다, 백합꽃이 핀다. 뭘로 끝난다고 했어? 릴릴릴로 끝나요. 끝에가 릴릴릴로 끝나. 그 다음에 베타블로커는 뭐 하는 애들 잡아야 된다고 했어? 룰. 그 약제들이 다 뭘로 끝나? 룰룰룰로 끝나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여기에는 없지만 무슨 약제도 있어요? 안지오텐신 2 리셉터 블로커 2를 액션하지 못하게 하는 약제 ARB. 그건 뭐라고 했어? 탄탄하게 다 막아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약제 이름이 뭘로 끝나? TAN 탄으로 끝나요. 릴릴릴릴 룰룰룰 탄탄탄탄. 요거는 심부전 약제뿐만 아니라 고혈압 약제도 해당이 돼. 그렇잖아 얘들아. 심장 근육을 수축을 못하게 하니까 혈압이 낮아져 안 낮아져? 낮아지는 거야. 이게 고혈압 약제하고 또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부전에서 이거는 마지막 방법인데 정맥 절개를 해. 왜 정맥 절개해? 들어오는 혈액량을 줄여주려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체인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들이다 눕는 앙화에 하는 게 좋겠어? 아니면은 자위를 취해주는 게 좋겠어? 자위. 그래서 심장질환하고 호흡기기 질환에서 체인 물어보면 무조건 뭐예요? 자위 반장이야.
알겠나? 아유, 재미없어 너네. 4학년. 너네들이 대답을 안 하는 이유를 알아. 지금 현타 왔거든. 국가고시 얼마 안 남았는데 현타 왔어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신부전 1대2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가스 교환도 안 되고 전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산소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불안하면 카테콜라민이 많이 나오면서 교감신경계가 막 흥분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심장이 더 부담감이 갖겠죠? 그러니까 불안 완화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염증성 신질환으로 가보면, 염증성에서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 어떤 균에 의해서 심장 판막을 망가뜨리는 그 못된 균, 그 일본과 같은 균, 뭐라고 얘기했어? 스타필로코커스. 기억나세요? 치료는 무슨 치료를 해야 될까? 얘들아, 치료는, 염증 치료는요 무조건 뭐부터 해야 돼? 균을 먼저 동정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균 동정해서 그에 맞는 항생제를 쓴다. 그럼 교수님, 균 동정되는데 한 2주 걸리는데 그전에는 항생제를 못 쓰나요? 그때는 예방적 항생제를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심내막염은요 어디를 다 초토화시킨다고? 판막. 그 중에서도 판막을 초토화시키는 염증성 질환이 류마티스성 심장질환이에요. 다 같은 맥락이야. 심내막염 안에 류마티스 심장질환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따로 나온 거는 메커니즘, 얘는 조금 오래 걸리거든. 자, 아까 류마티스, 스타필로코커스라고 얘기했지만 그 스타필로코커스 안에서도 류마티스를 일으키는 균, 그룹 A, 베타, 용혈, 사슬알균. 요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어떤 항생제가 효과가 있냐면 페니실린. 근데 국가고시에서 뭐가 나왔냐면 페니실린은 뭐가 잘 일어나 얘들아? 아나필락시 샥이 일어나지? 왜 아나필락시 샥이 잘 일어날까? 곰팡이라서. 곰팡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나필락시스 샥을 일으키는 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스크린 테스트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그게 뭐야? AST. 그래서 AST에서 파스트가 나온 사람은 페니실린 못 쓴단 말이야. 그래서 국가고시에 뭐가 나왔냐면 페니실린에 AST의 항생제 면역 반응이 생기는 대상자한테는 무슨 항생제를 써야 되냐, 이게 나왔어요. 에리스로마이신이야. 알았지? 페니실린 다음에 에리스로마이신이야. 기억하세요. 자, 염증성 질환에서는요, 심근염, 심낭염 다 아까 하고 비슷한 거니까 넘어가셔도 되고, 이 판막성 질환에서 누구를 제일 많이 침범한다고 했니 얘들아? 승모판막. 승모판막. 근데 승모판막이 어디에 있어 얘들아?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지. 그러면 승모판막에 문제가 생기면은 결론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생겨? 전신에다가 혈액을 보내는 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럼 좌폐일까 우전일까? 승모판막에 문제가 생기면 좌폐일까 우전일까? 여기가 우지, 여기가 좌야.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물론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는데도 문제가 생기지만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리바운드 돼서 누가 힘들어져? 폐. 그래서 승모판막 질환은요 좌폐예요. 좌폐. 폐질환이 잡아. 알겠지? 다 연결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대동맥판막에서는 여러분은 뭘 봐야 되는 거야?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증. 폐쇄부전증은 뭐야 얘들아? 다침장이야. 다침장애.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 이 증상 중에 맥박 이상이 온다고 했잖아. 이거 내가 설명했어 안 했어? 했지? 시스톨릭 BP하고 다이스톨릭 BP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 허탈맥, 수주맥, 코리간맥,
알파 이런 거라고 얘기했지. 자, 그래서 심장의 순환. 어쨌든 제가 아까 얘기를 했듯이 심실 수축이 끝나고 생기는 이완기 압력. 심장이 이완기 때 뭐가 생기는 거야? 대동脈판막은 이미 닫혀서 좌우 관상동맥으로 혈액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디에 치우쳐져 있어? 대부분 레프트에 치우쳐져 있는 거야. 그래서 라이트 코로너리 아테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 레프트야. 맞아 안 맞아? 왜 레프트로 치우쳐져 있는지 이제 알겠지? 자, 심전도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하는데 잘 못해. 관상동맥 질환이 생겼어. 그랬을 때 관상동맥이 혈액이 조금 모자라느냐 아니면은 아예 안 가서 심장 근육이 괴사됐느냐에 따라서 EKG가 변화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심장이 SM 노드에서 AV 노드까지 가는데 PQR에서 T파를 만들지. 그러면 경색이 되면은 어떤 파형부터 문제가 생기면 뒤파부터 문제가 생겨요. 뒤에부터. 볼까? 자, 허혈증이 생기게 되면 뒤에 뭐가 있어? 무슨 파가 있어? T파. 그래서 T파가 처음에 역전을 해요. 그 다음 파가 무슨 파야? T 다음에 ST파. 그래. 그래서 ST파가 상승해. 물론 비상승 ST, 엘립션 MI도 있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완전히 막혀가지고 근육이 썩었어. 썩으면은 심실 자체 수축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면은 수축하려고 지랄 발광을 하겠지. 그럼 전압이 어떻게 돼? 쫙 내려가. 그래서 Q파가요 쫙 내려가요. 그래서 이상 Q파가 생기는데 이상 Q파의 진단 기준은 QRS 3분의 1 이하로 내려가면 이상 Q파로 진단하는 거야. 이거 이해되세요? 응?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EKG의 변화, 허혈됐을 때, 손상됐을 때, 경색됐을 때 EKG 변화 외우셔야 돼요. 알겠지? 근데 EKG는 순서가 PQR, ST지만 경색되면 뒤에서부터 손상이 된다고 했어요. 그것만 기억해. 자, 그 다음에 심장 근육이 파괴될 때 심장 근육에서 나오는 효소들이 올라가겠지. 그래서 심근경색일 때 우리가 피검사에서 심장의 효소 수치를 봐야 돼요. 심장 효소 수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카디악 엔자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제일 초반기에도 올라가지만 심장 근육 경색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서도 혈중 내에 계속 남아있으니까 나중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뭐야? 트로포닌이야. 트로포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신뢰도가 높은 검사가 뭐냐? 트로포닌인 거야. 물론 LDH, CK, CKMB, 마이오글로불린 다른 것들이 있지만 심근경색을 진단하는 혈액 검사 중에 가장 신뢰도 있는 검사가 뭐다? 트로포닌인 거예요. 왜? 빨리 상승도 하지만 지나고 나서도 계속 혈중 농도에 남아있으니까 나중에 검사해도 알 수 있다니까. 아, 이 사람은 심근경색에 이완됐었구나. 이거를. 트로포닌이에요. 트로포닌은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제로 베이스예요.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요. 카디악 엔자임 물어보고요. 심전도 변화 물어봐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치료해야 돼? 뚫어줘야지. 완전히 막혔어. 그럼 어떻게? 다른 길을 만들어줘야 돼. 그 캐비지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수술적인 문제니까 우리 쪽으로 잘 안 나와요. 그럼 우리 쪽에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느냐? 약물요법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관상동맥의 혈관에 왜 혈관이 막혔겠어? 혈전이 생겼기 때문에 막힌 게 있지. 물론 혈전 말고도 여러 가지 찌꺼기들에 의해서 막힌 거겠지만 그래서 이 심근경색증의 가장 중요한 약제가 뭐냐면요. 항응고제야. 항응고제. 거기다 빨간색으로 해놨죠? 자, 항응고제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응고제라고 하면은 혈액이 굳는 정도의 그런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데 혈액이 굳지 않게 하는 게 항응고제고요. 굳으려면은 재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재료들을 없애는 약재가 또 있어. 혈전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누구니? 혈소판이잖아. 그치? 그래서 심근경색증 치료제 말고 예방성 약제는요. 항혈소판 제제야.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심근경색이 이미 발생을 했어. 그러면 응고가 되면 안 되겠지. 그때는 항응고제를 써. 이미 응고가 됐어. 그럼 어떻게? 녹여야지. 그럼 녹이는 약제는 무슨 약제가 있어? 혈전 용해제. 그럼 약제는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워야 되니? 그 제약회사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가 어디야? 독일일 것 같지? 아니야. 미국이야, 미국. 미국 제약회사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로비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혈전 용해제도요. 미국 애들이 다 만들어요. 미국 약어로 뭐라고 쓰냐? USAG. 그래서 유로키나제, 스트랩토키나제, TPA야. 알겠지? 그리고 대부분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뭐 미국에서 리포터들이 AP통신 뭐 어디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아니야? 뉴스 안 보는구나. 그래서 AP가 뭐냐면요. 혈소판 억제제야. A가 뭐야? 아스피린. P가 플라빅스. 미국에서 AP통신이 만들어내? 알았지? 네. 그러면은 진짜로 응고되지 않게끔 하는 약제가 바로 너네들이 알고 있는 항응고제인데 그 약제가 바로 뭐냐면은 헤파린, 와파린이야. 그러면 너네들이 혈전 용해제가 중요하겠니? 항응고제가 중요하겠니? 항혈소판 제제가 중요하겠니? 그래, 항응고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럼 항응고제 하기 전에 혈전 용해제 보자. 자, 피가 이제 막 굳기 시작했어. 피가 굳은 지 하루가 지났어. 그럼 이 두 피 중에 누구를 용해하기 쉽겠어? 이제 막 생긴 혈전이 용해하기 쉽겠지. 그래서 혈전 용해제는요. 제약이 있어. 무슨 제약이냐? 응고가 된 지 6시간이 지나버리면은요. 쓰면 안 돼요. 알겠지? 6시간 이내에 써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항응고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약제에서 다 나와. 근데 항응고제는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IV나 서브큐가 가능한, 다시 말해서 간을 거치지 않으니까 액션 타임이 짧을까 길까? 짧아. 효과가 짧아. 먹는 약제는 간을 경유해. 간을 경유하니까 액션 타이밍이 길어. 하지만 나오는 시간도 길어. 그래서 IV나 서브큐 같은 경우는 헤파린이고요. PO 제제는 와파린이에요. 그런데 집에 간 사람이 계속 헤파린 맞을 수 있어? 못 맞지.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집에 간 사람들은 뭘 처방을 해줘야 되는 거야? 와파린. 근데 병원에 입원을 했으니까 지금 급성기니까 액션 타이밍이 짧고 빨리 작용하는 뭘 써야 되는 거야? 헤파린을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재작년 국가고시에서 뭐가 나왔냐면, 자, 응급실에 대상자가 헤파린을 맞으면서 쓰고 있는 대상자인데 퇴원을 했어. 퇴원을 할 예정이 돼 있어. 그러면 헤파린의 용량을 어느 정도 유지를 계속 해줘야 되는 대상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와파린을 처방을 했겠지. 그러면 이 대상자한테 헤파린과 와파린을 동시에 투여해야 되는 시간이 얼마냐, 이게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뭘 물어본 거야? 헤파린과 와파린의 반감기를 물어보는 문제였던 거야. 왜? 헤파린의 액션 타임이 짧다고 했죠. 그래서 몇 분이냐면 90분이에요. 90분. 1시간 반 정도 돼. 1시간 반이란 얘기는 딱 투약해서 1시간 반에 그 약
않으면. 근데 와파리는요, 간을 거치기 때문에 얘는 액션 타임이 조금 느리지만 길게 가. 그래서 얘를 와파리를 딱 먹잖아? 그럼 언제 효과가 나타나냐면요, 3일 이후에 효과가 나타나. 그러면 응급실에서 헤파린을 쓰다가 와파린을 처방을 하려면은 퇴원 며칠 전부터 와파린을 줘야 되는 거야. 그래, 3일 전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헤파린하고 와파린하고 같이 주면은 혈중 농도가 이게 너무 이렇게 묽어지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 90분밖에 안 돼서. 그래서 퇴원 직전에 헤파린을 끊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한번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헤파린, 와파린을 쓰는 사람이면은 헤파린의 작용 시간하고 와파린의 작용 시간이 다르지? 그럼 피검사도 다르게 봐야 되겠지? 그래서 헤파린을 썼을 때는요, 파셜 타임을 봐야 되기 때문에 APTT를 봐야 돼요. 이것도 국가고시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와파린은 간을 거치기 때문에 프로스롬빈 타임을 봐야 돼. 시간이 걸리는 프로스롬빈 타임을 봐야 돼. PT를 봐야 돼. 그러면은 이 전 세계에서 헤파린 쓰는 사람이 많겠니? 와파린 쓰는 사람이 많겠니? 집에 가서 와파린 쓰는 사람이 많겠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놀러 왔는데 와파린을 먹는 사람인데 한국 병원에 입원을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의 PT를 봤더니 다른 거야. 미국에서 검사한 거하고 한국에서 검사한 거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혼동이 오는 거야. 야, 그러지 말고 PT만큼은 인터내셔널 레이트를 우리가 정해놓자. 요게 INR이에요. 그래서 PT-INR을 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PT-INR은 쓰니까 정상치보다 더 늘려야 돼, 줄여야 돼? 늘려야 돼. 몇 배 정도? 2에서 3배 정도. 그래서 국가고시에서 뭐가 나왔냐? 와파린을 먹고 있는 대상자의 PT-INR이 1.5가 나왔다. 1.5는 정상이거든. 2에서 3배도 그냥 2, 3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너 뭐 물어볼래? 답이 뭐였냐? 야, 너 와파린 잘 먹고 있니? 이게 답이었어요. 왜? PT-INR이 정상이니까. 정상이면 안 되니까. 이거 이해되세요?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항응고제는요, 깔깔깔깔 외우셔야 돼요. 헤파린, 와파린. 그런데 항혈소판 제제든 항응고제든 혈전용해제든 부작용이 뭐야? 출혈 위험성인 거야. 출혈 위험성. 그래서 헤파린을 썼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피가 나. 그럴 때는 우리가 헤파린의 약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약제가 있겠지. 있어요. 그 약제 외워야 될까? 안 외워야 될까? 외워야 돼. 그 약제 무슨 약제예요? 수로분이 막 뭉치는 걸 방해하는 그 전구 물질. 그래서 프로타민 설페이트. 외우셔야 돼요. 이거 국가고시에 나온 것들만 제가 지금 다 리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파린에 반대작용하는, 얘는 와파린은 어딜 거친다고 했어? 간. 간의 기능 중에 출혈을 안 일으키게 하는 약제가 뭐가 나오잖아. 그게 뭐야? 비타K. 그래서 신생아들 간 기능이 미숙하니까 비타K를 외측한 거는 IM하지. 그래서 또 국가고시에서 뭐가 나왔는지 알아? 출혈 위험성이 있는 대상자한테, 다시 말해서 와파린을 복용하는 대상자한테 비타K를 줄 때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근육주사 한다고 나왔어. 왜? 아동과학에서 배웠거든, 외측한 거네. 근데 지금 성인이야. 근데 이 사람을 비타K를 주는 목적이 뭐야? 출혈 때문에 주는 거잖아. 그럼 근육주사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여기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심전도. 이 심전도 판독은요, 되게 어려워요. 우리 몇 시까지 특강이지? 3시반? 이 심전도 판독은요, 되게 어려운데요. 국가고시에서 문제를 낼 때 부정맥 상태에서의 심전도를 낼 수는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너네들은 지금 국가고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뭐만 기억해야 되냐면, 이미 다 이 EK 스트랩즈를 딱 제시를 하는 대부분 정상 심전도를 제시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건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냐? 이 시간에 이걸 외우세요. 자, R과 R. R이
뭐니 얘들아? 심실수축 꼭지점이잖아. 심실수축이 결국에는 하트레이트잖아. 그지? 이 1분 동안에 모노종의 스트레치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 300개가 필요해. 이거 나중에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야. 300개가 필요해. 300. 그래서 R과 R 사이에 큰 모노종이 개수 있지? 개수. 그러면은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한 5개 정도 되겠네? 그지? 5개 조금 안 되긴 하지만 그러면 5개로 나눈 그 숫자 아래로 읽으면 되겠지. 그럼 300 나누기 5 해봐. 그럼 얼마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요게 신전도 EKG 하트레이트 계산하는 문제가 4년 전에 나왔고요. 올해 또 나왔어요. 이게 3년치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 내년에 나오지 않을 거다? 않을 수 있지만 나올 수도 있어. 워낙 중요해서. 이해되세요? 그래서 심전도 계산하는 문제는 무조건 어떻게 계산하라고? 300에서 R과 R 사이에 큰 모논종의 개수로 나누시면 돼요. 알겠지?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너네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정맥. 정상은 대부분 알 거야. 하트레이트 60에서 100 사이라는 거. 그 다음에 P하고 QRS는 내가 뭐라고 했어? 심방이 수축하는 시간, 심실이 수축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지? 맞나? 아니, 시간이 아니라 심방이 수축하는 게 P파고 QRS는 심실이 수축하는 거라고 했지? 그러면 심방이 수축하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심실이 수축하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심실이 더 오래 걸릴까? NO! 수축하는 건 동일해요. 다시 말해서 P파하고 QRS는요. 수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0.12에서 0.20초 사이야. 미안해. 0.12초 이내야. 그러니까 0.1초를 넘기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심방과 심실이 수축하는데 0.1초를 넘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P하고 R은 뭐니 얘들아? 심방이 수축함과 심실이 수축하는 그 사이 있지? 그 사이가 0.12에서 0.20초 사이다. 이 정도는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맥에서 다른 건 다 잊으세요. 다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서맥이다 빈맥이다 하는 기준은 항상 하트레이트를 기준으로 하잖아. 60회 이하면 서맥이고요. 100회 이상이면 무조건 빈맥이야. 빈맥인데 서맥이라는 것은 맥이 있는 거지. 근데 느리게 뛰는 거잖아. 서맥은 치료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심장이 느리게 뛰어. 근데 치료해야 돼? 안 해야 돼? 치료의 기준은요. 증상 유무야. 심장이 느리게 뛰어도 증상이 없으면 뭐 어지럽다거나 뭐 호흡곤란이 있다거나 이런 증상이 없으면은 지켜봐요. 그런데 서맥이어도 증상이 있어. 막 어지럽거나 실신을 해. 그럼 그때는 치료를 해야겠지. 물론 여러 가지 치료가 있지만 그때 서맥일 때에 치료를 하는 것은 무슨 약제를 쓰냐면 지금 심장이 느리게 뛰는 거지. 그럼 심장이 빨리 뛰는 약제가 뭐라고 얘기했어? 교감신경 흥분제라고 얘기했지. 그치? 근데 느리게 뛴다고 해서 교감신경 흥분제를 막 때려 박으면요. 심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더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약제는 안 쓰고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그 간접적 약제가 뭐라고 얘기했어? 부교감신경 억제제라고 얘기했지. 기억나니? 그게 뭐라고 했어? 아트로핀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서맥일 때 증상이 있으면은 첫 번째 약물이 바로 아트로핀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CPR 할 때 아트로핀을 쓸까 안 쓸까? CPR 할 때 아트로핀 써 안 써? CPR이라는 얘기는 뭐야? 신경 자체가 아예 없어. 아예 없기 때문에
부교감 신경을 억제한다고 해서 교감 신경이 살아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CPR 할 때는 아트로핀을 안 써요. 그리고 직접 자극하는 교감 신경계를 직접 자극하는 무슨 약제를 쓰는 거야? 에피네프린을 쓰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섬액일 때는 어떨 때 쓴다고? 증상이 없으면 안 써요. 증상 있을 때는 무슨 약제를 쓴다고? 교감신경계를 직접적으로 흥분하는 약제는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교감신경 억제를 해서 교감신경을 조금 흥분해 줄 수 있는 아트로핀을 쓰는 거예요. 자, 빈맥일 때에는 약한 빈맥일 때에는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부교감신경을 조금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행위 자체가 바로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인데 대표적으로 경동맥 마사지라든가 발살바 숙이라든가 심호, 호기를 길게 하는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심장이 빨리 뛸 때 좀 덜 뛰게 하면은 덜 뛰겠지. 그래서 베타 차단제. 베타 차단제 뭘로 붙는다고 했어? 롤롤롤. 그 다음에 칼슘 통로를 차단하면은 그래도 심장 근육 자체도 조금 덜 뛰겠죠. 그래서 칼슘 차단제 이런 걸 써요. 그래서 칼슘 차단제 대표적인 약제들은 외우는 게 좋겠지. 베라파밀, 또 뭐가 있지? 니페디핀, 핀으로 많이 끝나. 핀. 베라파밀은 좀 다른 거고 니페디핀, 아미오디핀, 핀으로 많이 끝나요. 이런 약제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빈맥이 100 이상이라고 했는데 105회하고 300하고는 이건 완전 차원이 틀리지 얘들아. 그치? 300은 어떤 상태야? 발작한 상태야. 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강하게 진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발작성 빈맥, 심실 말고 심방에서 우리가 심방의 문제냐 심실의 문제냐를 얘기했을 때 심실 위쪽 부정맥은 다 무슨 문제라고 얘기했어? 심실 상성 빈맥은 심실의 문제야 심방의 문제야? 심실 위쪽의 문제니까 얘는 다 심방의 문제예요. 심실 들어갔다고 해서 심실의 문제 아니야. 그래서 심실 상성 빈맥, 심방 빈맥, 얘가 하트레이트가 250회 이상, 그걸 우리가 발작성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작을 멈춰야 되기 때문에 잠깐 심장을 스탑! 이렇게 시켜야 돼. 근데 심장을 완전 스탑시키면 완전 사망이잖아.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러니까 심장을 잠깐 멈추게 하는 아주 반감기가 짧은 그런 약제가 있어요. 그 약제가 바로 아데노신이야. 얘는 반감기가 몇 초냐면 단 10초. 10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맥을 할 때는 여러분들 심방의 문제냐 심실의 문제냐를 봐야 되는데 심방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피파를 보시는 게 좋고요. 심실에 문제가 생겼으면 QRS T파를 보시면 돼요. 특히나 수축하는 거는 QRS니까. 자, 심방이든 심실이든지 간에 부정맥이 발생하는 것은 다 빈맥, 조동, 조기수축, 세동 요 네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빈맥은 뭐고 조동은 뭘까 얘들아? 맥은 심실에서 만들어내는 거야? 심방에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 심실이야. 그래서 빈맥은 대부분 심실에 많이 쓰고요. 조동은 심방에 많이 써요. 용어 자체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방의 문제냐 심실의 문제냐. 자, 심방에서도 빈맥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심방 빈맥 같은 경우에는 심방에서 빈맥이 생기면은 심실에도 영향을 미치는 빈맥인 거야. 저거는 심방 빈맥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심방이 빨리 뛰니까 심실도 빨리 뛰는 거야. 그럼 심방도 빨리 뛰고 심실도 빨리 뛰니까 결국에 하트레이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천정분지로 계속 올라가. 그걸 뭐라고 얘기했어? 발작한다고 했지. 발작할 때는 우리가 무슨 약제 쓴다고 했어? 아데노신. 야 얘들아 여기 보면은 심방 빈맥이 이렇게 생겼어. 심실 빈맥이 이렇게 생겼어. 구분이 되냐 안 되냐? 안 돼. 안 되니까
아덴수를 딱 써가지고 이 QRS파가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또 쓰기도 해요. 이해되세요? 아무튼 아데노신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신방은 피파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지. 신방이 조기에 뛰어버리는 거야. 졸라 빨리 뛰어. 조동. 그러니까 피파가 어떻게 졸라 빨리 뛰는 거야. 그러면은 피파, QRS파는 문제가 없어. 얘 왜? 신방 조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파가 막 빨리 뛰니까 저렇게 막 파형이 생겨요. 동요선이. 피파 동요선이 저렇게 생겨.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 모양이 톱니바퀴 모양처럼 생긴 거야. 그래서 조동파, 톱니바퀴 모양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가 EKG에서 P, Q, R, S, T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죠? 그러면 이 조동파는 P, Q, R, S, T파에 속한 파야? 속하지 않은 파야? 이거 P파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얘기 못하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동파, 피브릴레이션에서 F를 붙이는데 이 심방 조동하고 심실 조동하고 누구 파형이 더 크니? 미안해. 심방 조동하고 심방 세동 보자. 미안해. 내가 착각했어. 조동파하고 심방만 봤을 때 세동파에서 누구 파동이 더 세? 조동파가 더 세지. 그래서 같은 F파인데 심방 조동파는 대문자 F로 표현해요. 심방의 세동은요 소문자 F파로 표현해요. 이거 이해되세요? 뭐 이런 것까지 시험 문제 안 나오겠지만 자, 그 다음에 심방에서 조기 수축이 발생을 했으면 심방이 먼저 수축을 해보니까 심실도 따라 수축할까? 따라 수축하지 않을까? 따라 수축하겠지. 그래서 심방 조기 수축 때는 하트레이트가 빨라져요. 빨라지면 뭘로 갈 수 있는 거야? 발작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심방세동 볼게요. 심방세동. 자, QRS는 정상으로 뛰어. 그런데 심방이 무슨 역할을 하니? 심실로 혈액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지. 근데 심방에 있는 혈액이 심실로 못 와. 고여있어. 혈액이 고이면 뭐가 생긴다고 했어 항상? 혈전 생긴다고 했잖아. 그래서 심방세동일 때는 추가적으로 무슨 약제를 쓸까? 항응고제를 쓰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심실 빈맥을 볼게요. 심실 빈맥은 파형이 이렇게 규칙적인 파형이 있고 불규칙 파형이 있어가지고 규칙적인 파형하고 불규칙적인 파형을 둘 다 심실 빈맥이라고 하니까 이름을 조금 달리 하자. 불규칙 파형의 이름을 토살대 포인트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어쨌든 심실 빈맥이야. 얘도 심실 빈맥이야. 근데 파형이 다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진짜로 뛸까 안 뛸까? 심실 빈맥이 전압이 되게 높은데 얘는 심실이 뛸까 안 뛸까? 뛸 것 같아? 전압이 이렇게 높으니까? 안 뛸 것 같아? 왜? 그래서 심실 빈맥은요 뛰는지 안 뛰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판단을 해야 돼. 뛴다? 맥이 있다. 안 뛴다? 맥이 없다. 그래서 심실 빈맥은요 맥이 있는 심실 빈맥이냐 맥이 없는 심실 빈맥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자, 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치료를 해야겠지만 맥이 없다라는 것은 전압만 형성될 뿐이지 실제적으로 심장이 뛰는 거야 안 뛰는 거야? 안 뛰는 거지. 그럼 뭐하고 같은 상태야? 심실 세동하고 같은 상태야. 그래서 심실 빈맥은요 맥이 없는 심실 빈맥은 뭘로 간주한다? 심실 세동으로 간주한다. 이해되세요? 이 국가고시 2년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맥이 없는 심실 빈맥은 심실 세동으로 간주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치료 방법이 뭐 해야 돼? 세동을 제거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제세동이야. 제세동 하면서 CPR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맥이 있네. 어떤 애들이 맥이 있겠어? 이런 애들.
있겠지. 이런 애들보다는. 맥이 있네. 맥이 있는 심실 빈맥이네. 그럼 얘 해줘? 디피블레이션 해줘? 세동이 아닌데? 그래서 얘는 맥이 있는 심실 빈맥은요. 뭐 해줘야 되냐면 얘도 정상적인 EKG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정상 심전도로 돌려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약제도 씁니다만 맥박이 있는 거는 맥이 있다라는 것은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데 너네도 내가 이렇게 뛸 때 나를 탁 받쳐주는 게 더 많이 올라가겠지. 심장도 마찬가지야. 얘가 빡 뛸 때 전기적인 흥분을 줘야지 효과가 좋아. 그래서 맥이 있는 심실 빈맥일 때에는요. 전기적인 충격을 주는데 방법이 뭐냐면 동기화시키는 전기 충격을 줘야 돼요. 그래서 싱크로나이즈드 버튼을 딱 누르면은 얘가 전기가 가다가 얘 딱 갔을 때 요때 전기가 가는 거야. 그래서 요때에는 전기를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한 50줄에서 100줄 정도?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심장 율동 전환술 카디오 버전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해되니? 이거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와. 맥이 있냐 없냐? 알겠어? 동기화 시키냐? 동기화 시키지 않느냐? 그 다음에 심실 조기 수축을 볼게. 자, 심실 조기 수축은 심실은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는 애잖아. 보낼 때 에너지가 엄청 많이 소요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심실을 수축하려고 딱 하는데 먼저 딱 뛰어버리네? 그럼 실제 심실이 뛰려고 할 때 에너지가 뺏겼기 때문에 50%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럼 제대로 심실이 수축할 수 있어? 못해? 못하지. 그래서 전압이 심실이 제대로 수축을 못하니까 내려갔다가 어떻게 해서든 수축하려고 하는 이게 잘 수축이 안 돼. 그래서 요런 파형, 이거 눈으로 익혀주세요. 요즘에는 EKG가 심실 조기 수축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이 파형을 딱 제시하고 요런 파형일 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PVC가 지나갔어. 그럼 심실 수축이 제대로 됐어 안 됐어? 안 됐지만 아직 심각한 상태는 아니야. 왜? 그 다음에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문제는 뭐냐? 연속으로 생겼을 때. 자, 아까 50% 뺏겼다고 했습니다. 50% 가지고 전신에다 혈액을 보내려고 했더니 또 미래 수축을 해버리네. 그럼 25%밖에 안 생겼네. 또 연속으로 한 번 더 생겨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심실을 수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 없겠지. 그래서 PVC가 연속 3개면 뭐와 같다? 심실 빈맥이라고 간주한다. 이거 이해되세요? 응? 그러니까 PVC가 이렇게 한 번 지나갈 때에는 치료를 해 안 해? 지켜봐. 한 번 정도는 지켜봐. 또 이게 연속 2개 지나가고 또는 이렇게 지나가는 횟수가 많아지고 이러면은 앞으로 뭘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거야? 심실 빈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니 치료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쓰는 약제가 조기에 수축하지 못하게 전압이 가지 못하게 해주는 약제. 그 약제가 뭐라고 얘기했어? 리도케인. 나트륨 체를 블록을 쓴다고. 알겠지? 그래. 얘는 이제 자극 형성 장애고 그 다음에 너네들이 힘들어하는 게 요거 내가 디피브릴레이션 하는 거 알려주려고 가져왔는데요. 싱크로나이즈드 버튼이 여기 있어요. 이걸 딱 누르고 에너지를 한 50에서 100줄만 주는 게 카디오 버전. 싱크로나이즈드 버튼 안 누르고 얘를 최대한 마지막까지 이 끝까지 보내는데 이 끝까지의 줄이 200줄이다 라고 하면 얘는 디피브레이션 장치가 양방향으로 가는 최신 약제 그 버전이고요. 맨 끝에가 360이다. 그럼 옛날 버전이야. 에너지가 한 번 가고 끝나냐? 갔다 오느냐? 요 차이거든. 그래서 재세동 할 때는 끝까지 하고 차징한 다음에 샥 누르면 되는 거야. 자, 요거 붙이는 거는 이쪽으로 붙인다고 했지. 요 방향이 뭐라고 얘기했어? SNOD에서 AV 노드로 가는 요 방향이야. 그래서 너네가 EKG 찍을 때 리드 1
리드 2, 리드 3. 누구하고 전압이 똑같아? 심장의 정기적인 방향하고 리드 몇 번째가 똑같아? 리드 2. 그래서 너네 리드 2를 세팅하는 거야. 왜? QRS가 잘 보이거든. 자, 그 다음에 너희들 힘들어하는 게 바로 전도장애인데 별거 없어 얘들아. 전도장애는 뭐냐면 결국에는 심실의 수축에 따라서 심장의 기능을 보는 거잖아. 그지? 심실이 되게 중요하지? 근데 심실이 수축을 하는데 SA 노드에서 AV 노드로 간 다음에 퍼킨스 섬유에서 쫙 수축을 해야 되는데 이 전압이 가는데 느린 거야. 그래서 전도장애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1도는요. 전기가 가기는 가. 전기가 가기는 가니까 QRS 탈락이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전기가 가니까 QRS 탈락이 있어 없어? 심실 수축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문제 없어요. 단지 아까 내가 EKG에서 PR 간격이 0.12초에서 0.2초 사이라고 얘기했잖아. 얘가 지연되는 거야. 단지. 그러니까 PQRS 티파는 다 있어. 다시 말해서 심방 수축, 심실 수축 다 돼. 그런데 수축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요게 전도장애 중에 1도. 그래서 1도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지연됐다. 이렇게 표현해. 지연. 지연됐으면은 문제 없어. 조금 느려지는 것 뿐이지. 자, 그 다음 2도 볼게요. 2도는 부분 차단. 부분 차단이야. 뭐가 부분 차단이야? 차단이라는 것은 심방의 차단이 문제인 거야? 심실 차단이 문제인 거야? 심실이 문제인 거지? 심실로 전도가 안 돼. 안 되는데 얘가 가끔씩 안 되는데 가끔씩 QRS파가 탈락하는 것을 우리가 2도라고 해요. 그래서 부분 차단이라고 얘기해. 근데 얘가 전도가 되는데 P와 R 사이의 간격이 지연되고 아까 0.12에서 0.2초라고 했지? 얘가 지연되고 0.2초 이상 되고 그 다음에 봤더니 더 지연되고 더 지연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 없어? 아! QRS 탈락하겠구나. 예측할 수 있어 없어? 예측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게 모비츠 1. 모비츠 2는요. PR 가격 지연 없어. 막 잘 뛰어. 그러면은 아 QRS 탈락이 없겠구나. 예측할 수 있어. 못 예측해. 예측 못해. 그러면서 예측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QRS가 탈락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심각할까? 그래. 이 두 번째. 그래서 심근경색증일 때 전도장애가 온다면은 모비츠 2인 상태로 온다. 이거 이해되세요? QRS 탈락이 한 번씩 있는데 QRS 탈락 이전에 사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1, 2.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전도장애에서 3도는 뭐냐면은 P파와 QRS파의 연관성이 있어 없어 얘들아? P 다음에 QRS, P 다음에 QRS, P 다음에 QRS 다 연관성이 있었지. 이 3도는요 이름 자체가 뭐야? 완전 차단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P하고 QRS하고 따로 노는 거야. 완전 차단돼가지고 P는 P대로 시그널을 보냈는데 QRS는 그걸 받지를 못해. 그러면 심실을 수축해 못해.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심실을 수축 안 하면은 심장이 완전 멎은 상태겠네. 야 안되겠다. 한 번씩 뛰자. 그냥 무의미하게 한 번씩 뛰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P파와 QRS파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심실이 제대로 수축하겠어? 못하겠어? 못하겠지. 그래서 P파는 존재하는데 나 근데 이게 P파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P파는 P파는 존재하는데 P하고 QRS의 연계성이 없고 심방과 심실은 서로 따로 논다. 완전 해리가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3도. 그러면 너네가 심장이 뛰는데 잘 못 뛰어가지고 실실하는 사람들은 1도, 2도, 3도 중에 누가 많이 생기겠어? 그래 3도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3도에 아담 스트록 신드롬 환자가 많이 생긴다. 뇌혈류량이 감소돼가지고 실신하는 사람, 우리가 아담 스트록 신드롬이라고 얘기하잖아. 이런 사람은 인공 심박동기 삽입이 필수적으로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해요. 그럼 1도, 2도는 증상에 따라서 1도는 필요 없어요. 그치? QRS 탈락이 없으니까 단지 심장이 조금 느리게 뛸 뿐이지. 근데 2도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으면은 심박동기 삽입을 하지만 증상이 없으면 그냥
되는 약물 치료. 3도는 무조건 삽입하셔야겠다.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부정맥들이 이렇게 쭉 정리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전도장애에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각블럭인데, 각블럭은 시험에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좌각블럭이 문제가 심각할까, 우각블럭이 문제가 심각할까? 그러면은 우심실이 수축하는 힘이 셀까, 좌심실이 수축하는 힘이 셀까? 그치. 좌심실이 수축하는 힘이 세니까 좌심실에 수축하는 힘에 의해서 우심실을 어느 정도 수축해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좌심실이 수축하는 힘은, 아니, 우심실이 수축하는 힘은 좌심실이 수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 그럼 누구가 더 심각한 거야? 응? 좌각부전이 심각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보시면은 이 케이지에서 보시면은 요게 LBBB고요. 요게 RBBB야. 그럼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축하잖아. 얘는 수축하려고 해도 못해.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정맥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약물요법, 미주신경자극법, 인공심박동기, 정기적인 충격, 제세동과 카디오 버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맞지? 자, 심폐소생술을 할 때에는 아트로핀 쓴다고 했어? 안 쓴다고 했어? 안 쓴다고 했어? 무슨 약자 쓴다고 했어? 바로 에피 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 약제는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약이 또 나와요. 봐, 이뇨제, 베타 차단제, 칼슘 통로 차단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릴릴릴릴, 롤롤롤롤, 탄탄탄탄, 핀핀핀. 맞나? 이뇨제에서는 또 뭐 봐야 돼, 얘들아? 칼륨, 배설, 이뇨제. 그러면 칼륨만 배설하는 이뇨제가 있냐? 칼륨을 보존하는 이뇨제도 있어요. 그 약제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그게 뭐야? 알닥톤, 스피로락톤. 요게 칼륨 보존 이뇨제, 칼륨 배설 이뇨제. 칼륨 배설 이뇨제 또 하나가 뭐가 있었지? 디아자이드계 이뇨제. 그러면 이뇨제 중에 칼륨 배설 이뇨제를 쓴다면은 디아자이드계부터 써야 될까? 라식스부터 써야 될까? 라식스는 이뇨 효과가 너무 좋잖아. 그래서 부작용도 심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뇨제를 쓰면 안 돼요. 라식스부터 쓰면 안 돼요. 부작용이 조금 덜한 디아자이드계 이뇨제부터 스타트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고혈압성 위기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약제는 빨리 혈관을 확장시켜줘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약제들 다 쓸 수 있습니다만 빨리 혈관을 확장시켜줄 수 있는 약제가 뭐가 있어? 혈관 확장제, 니트로글리세린 계열 제제거든요. 그럼 니트로글리세린 계열 제제 약제는 하이드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하이드로 뭐 어쩌고저쩌고 IV 제제가. 그럼 얘는 갑자기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혈관들이 이렇게 확장되면은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압박을 받아 안 받아? 받지. 그러면은 이런 데는 상관이 없어. 늘어나도 상관없으니까 너는 살쪄도 상관없지만. 근데 뇌는 혈관이 압박해버리는 그 뇌 조직이 혈관에 의해서 압박을 받겠지. 두통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 그러니까 혈관 이완제를 쓸 때에는 두통이 생기는 거는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이야. 그럼 그때 뭐 줘야 돼? 진통제 줘야 돼. 아세트아미노펜.
자, 그 다음에 동맥질환에서 동맥류는 잘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뭐가 많이 나오냐면 동맥 폐색질환 요게 많이 나오거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내과적 치료 여기서 또 약제가 또 나오지. 또 약제가 또 나와. 동맥질환은 다리를 올려야 돼, 내려야 돼? 정맥질환은 다리를 올려야 되지. 왜? 정맥은 혈액을 보유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장으로 귀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올려야 돼. 하지만 동맥은 뭐야? 혈액이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압력을 줘서라도 혈액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내리셔야 돼요. 알겠지? 동맥질환은 다리를 내려야 되고 정맥질환은 다리를 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말초동맥 질환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레이노 질환하고 버거시 질환인데 버거시 질환의 가장 큰 원인 담배. 그 다음에 레이노 질환은요.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레이노 신드롬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레이노 현상, 레이노 질환 이렇게 하는데 치료 간호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약물에서 니페디핀이 나왔네. 핀? 무슨 약제야? 핀! 칼슘 채널 블로커지. 왜 쓰겠어? 혈관. 칼슘이 뭐라고 얘기했어? 평활 근육을 수축하느라고 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혈액이 가게끔 하려면은 평활 근육을 이완시켜야 되기 때문에 칼슘 채널 블로커를 쓰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 힘들다. 자, 그 다음에 정맥질환은요. 여기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 딥벤스롬보시스야. 딥벤스롬보시스는 정맥이 손상이 되는데 아주 심부에 있는 정맥이 손상됐다는 얘기야. 막혔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심부에 있는 정맥이 막혔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침범했을까? 동맥까지 침범했다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국가고시에서 뭐가 나왔냐면 다음 중 동맥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검사는 해서 호날사인 양성이 나왔어요. 호날사인 양성은 DVT를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이건 정맥 질환인데요.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호날사인 양성이라는 얘기는 DVT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고 DVT가 진행됐다는 얘기는 동맥 질환까지 침범했다. 이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검사에서 동맥 질환인지 정맥 질환인지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 상지하고 하지하고의 맥박차. 그게 뭐야? BMI. 그게 1 이하로 떨어지면은 동맥 질환이라고 의심했잖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치료 간호에서 보시면은 이제 정맥 혈전증이 이미 생기면은요, 혈전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마사지 금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응고요법을 할 때에는 헤파린이나 와파린을 써야 되는데, 와파린을 쓸 때에는 무슨 검사를 해야 돼요? PT. 만약에 출혈이 생겼다. 그럼 뭘 취해야 돼요? 비타-K. 이게 다 연결돼서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림프 부종은요, 잘 안 나오는데, 치료 및 간호만 보시면 되는데, 치료 및 간호에서 림프에서는요, 물리요법, 짜줘야 돼요. 이게 가장 효과가 좋고요. 세포 간 내 단백질을 제거해서 부종 경감시켜주는 게 쿠마린 요법이에요. 요 정도만 알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장뿐만 아니라 호흡기계 모든 약물들의 기본적인 것은 약물이에요. 요즘에 약물 시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뇨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뇨제, 네 교수님, 이뇨제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칼륨을 배설하는 이뇨제 2가지가 있고요. 칼륨을 보존하는 이뇨제가 하나 있습니다. 칼륨을 배설하는데 조금 배설하는 거 디아자이드계 이뇨제, 칼륨 배설을 많이 하는 거 라식스, 칼륨 보존하는 이뇨제 스피로락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환자한테 처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 그러면은 엔티지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 그럼 엔티지는 어디에 투여해야 돼? 먹어야 돼?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설하. 왜 설하예요? 혀 밑에 있는 혈관으로 흡수를 시켜야 돼. 빨리 흡수시켜야 되기 때문에 설하야. 침 삼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얘는 질산염 제제기 때문에 휘발이 되게 잘 돼. 그럼 차광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얘는 유효기간이 6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언제 태웠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럼 얘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혀끝에다 대서 짜릿짜릿한 감각이 있으면은 효과가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야? 선생님, 심장 근육이 허혈이 발생할 것 같은 예측되는 상황. 그게 뭐야? 협심증이지. 협심증이 생길 것 같은 상황. 그때 협심증이 생길 것 같은 상황이 어떤 거야? 심근의 산소 요구량이 증가되는 행위. 성행위 전이라든가 운동 전이라든가 스트레스 전이라든가 요럴 때는 미리 먹어야 돼? 미리 안 먹어야 돼? 미리 먹어야 돼. 이런 거 교육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스트페인이 발생을 했어. 그래서 설화에다가 넣었는데 효과가 있어. 그러면 이건 뭐야? 안정형 협심증. 효과가 없어. 불안정형 협심증. 그러면은 두 번째 약을 먹을 수 있어요? 네. 두 번째 약물을 혀 밑에다 놓고 빨리 병원에 오셔야 돼요. 맥시멈 몇 번까지 투여할 수 있어요? 3번. 몇 분 간격으로? 5분 간격으로.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지. 자, 그 다음에 심장 수축제, 강심제 덜 수축하는 거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기지, 핀, 린, 탄. 그 다음에 전도 느리게 하는 거 나트륨 채널, 특히나 코카인에서 추출한 리도케인. 그 다음 항응고제,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 항응고제, 간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헤파린, 와파린. 헤파린은 APTT, 와파린은 PTINR 몇 배 정도 릴리징 시켜야 돼요? 2에서 3 정도 릴리징 시켜야 돼요? 2에서 3배, 2에서 3, 정상치가 1.5거든. 만약에 출혈이 생겼어. 헤파린 때문에 출혈이 생겼어. 그럼 무슨 약제? 프로타민 설페이트. 와파린을 먹고 출혈이 생겼어. 그럼 무슨 약제? 비타K, IV, 차광.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이 문제가요. 요번 작년 너네 선배들이 나왔던 심혈관계 문제만 내가 모아놓은 거야. 요 문제를 다 푸실 수 있어야 돼요. 풀어볼까? 심근경색증 환자의 사전 경우가 다음과 우선적인 거. 얘들아, 이렇게 문제 풀 때는 학생들이 항상 박스에 뭐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내가 공부 안 한 게 찔리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 내가 모르는 게 나왔는데, 내가 모르는 수치가 나왔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박스가 나오면요, 박스 먼저 읽지 마. 뭐부터 읽어? 1, 2, 3, 4, 5부터 읽어. 자, 급성 통증, 체육 부족, 영양 불균형, 활동 지속성 장애, 비효과적인 기도 청결. 그런데 우선적인 간호 진단이에요. 야, 여기서 1, 2, 3, 4, 5에서 우선적인 간호 진단을 보자. 그럼 비효과적인 기도 청결로 갈 수 있겠지. 응? 근데 다시 우선은 박스를 보세요. 자, 심실 박출, 이젝션 프레셔가 47%밖에 안 돼. 그럼 심실 박출률이 안 되니까 심장이 잘 못 뛰고 있는 상태고, 휴식 시에는 숨이 차지 않으나 신체 활동이 증가하면 숨이 차.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문제일까, 얘들아? 혈압은 130에 80에 맥박은 88회야. 그러면 체액이 부족한 거야? 아니지. 지금 통증이 있어? 없어. 영양 불균형 상관없지. 그럼 이건 뭐야? 4번이야. 이런 식으로 푸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하나하나 없어져 가는 걸로 푸세요. 우울성 심부전 환자의 증상을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시기. 그럼 이거는 문제도 아니야. 이거는 우울성 심부전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나쁜 음식이 뭐냐 이걸 물어본 문제야. 야, 나쁜 음식 뭐야? 나쁜 음식.
3, 4, 5번이지 뭐. 나쁜 음식. 좋은 음식. 1번밖에 없잖아. 바나나에는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 칼륨. 신장 수축하는 데 도움을 주잖아요. 38번. 얘들아 얼굴 좀 펴. 썩소하지 말고. 어? 너네 지금 칼슘이 부족한 상태인 포탄에 빠진 것 같아. 응? 자,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퇴원 교육으로 옳은 거. 자, 해봐. 이거 못 맞춘 사람 진짜 물에 코 박고 숨 참어. 뭐야? 자신있게 대답해봐. 나하고 숨 참고 러브다이브 좀 하자. 어? 몇 번이야? 4번. 그지? 너무 당연한 거고. 자, 승무판. 승무판이 어디 있는 거야, 얘들아? 항상 모르면 그림을 그려. 승무판이 어디 있어? 좌심방, 좌심실 사이에 있지. 우선적인 간호중재래. 그러면은 혈압 좀 떨어져 있고 맥박은 빨라져 있고 그거 지금 보상하고 있는 거지. 그럼 뭐 해야 돼? 심장이 박출량을 제대로 못하니까 전신에 혈액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지. 혈액 공급을 못한다는 얘기는 산소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못 가고 있는 거야? 못 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산소 파이도가 90이네? 그럼 몇 번으로 가야 돼? 그래. 산소 투여해야지. CVP 나오지도 않는데 수액 공급 가면 이거는 혈압 가지고 수액 공급 가면 큰일 나요? 자, 그 다음 40번.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은 사정 자료는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왜냐하면 너희들이 당화혈색소라든가 중성지방 이런 정상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치? 근데 여기에서 제일 심각한 단위가 뭐냐? 응? 제일 숫자가 큰 게 뭐야? 250이지? 근데 250이라는 숫자를 봤더니 무슨 지방이야? 중성지방. 졸라 안 좋은 지방이야. 근데 얘가 제일 높아. 그럼 뭘로 가야 돼? 그래.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 요령도 너네 이제 4학년이니까 요령 태도 터득을 해야 되는 거야. 자, 41번. 스피로락톤! 요라고 했어? 안 요라고 했어? 요라고 했지? 얘는 무슨 이뇨제라고 얘기했어? 칼륨 보존 이뇨제라고 했지? 내가 미친듯이 외우라고 했어? 안 외우라고 했어? 관찰해야 되는 거 뭐야? 고칼륨 혈증이지. 자, 42번. 심전도 드디어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 300 나누기 R과 R 사이에 개수. 그럼 R과 R 사이의 개수를 한칸이 좋은 애가 누구야? 얘잖아. 그치? 이렇게 하나, 둘, 셋 칸. 300 나누기 3하면 뭐야? 100. 뭐야? 그래. 43번. 야, 이거 뭐니? 이 심전도? 내가 눈으로 확인하라고 했지? 뛰려고 했더니 먼저 가버려서 잘 못 뛰었다가 전남만 올린다고 했잖아. 이거 뭐라고 했어? 심실조기수축.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자, 좌심부전. 좌폐. 좌폐. 여기서 폐와 관련된 거 뭐가 있어? 좌폐. 복수, 감비대, 소변량 감소, 유전성 부종. 이건 다 뭐야? 우선이잖아. 그럼 남는 건 뭐니? 목적맥 확장인데 얘는 좌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폐질환이 생기게 되면 뭐가 생기는 거야? 압력이 증가하니까 목적맥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좌폐 우전 하나만 써놓으면 다 외워? 다 해결된다고 했어? 알겠지? 45번. 자, MTG 나왔잖아. 뭐 해야 돼? 1개월마다 교체한다고 했어? 3에서 한 6개월이라고 얘기했죠. 투명한 용기? 휘발된다고 했어. 두통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 문제라고 해서 두통 생기면 큰일 났네? MTG 끊어야 돼? 아니라고 했지? 흉통바에서 물과 함께 삼켜? 15분 간격으로? 5분 간격으로.
수밖에 없어요. 간호사니까. 자, 46번. 부정맥 환자인데 영구적 심장 박돌 줄기를 삽입하는 교육 내용. 이거 한번 풀어보자. 이것도 느낌적으로 푸는 문제야.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제일 좋은 말이 뭐냐? 제일 좋은 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문장. 뭐야? 그래, 그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자, 47번. 와파른! 야, INR이 5야.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2에서 3이라고 했지? 오면은 엄청나게 지금 출혈 위험성이 높은 상태야. 자, 요럴 때는 뭐를 투여해야 돼? 출혈 위험성이 높다는 얘기지? 베타케.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하지에 말초동맥 폐쇄가 있는. 얘들아, 하지에 말초동맥이야. 동맥이 폐쇄가 돼 있으면은 혈액이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못 가지.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잘라내야 돼.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추가 교육이 필요해. 잘 읽어야 돼. 응? 추가 교육이 필요한 거. 내가 동맥질하는 다리를 내리라고 했어? 올리라고 했어? 내려요. 그래. 그럼 뭐야? 식사할 때 불포화지방 섭취를 늘려야지. 얘들아, 포화지방이 안 좋고 말장난이야. 이 문제의 30%는 얘들아 말장난이야. 말장난. 알겠지? 그래서 심장 파트를 내가 2시간 안에 이걸 특강한다는 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정말 너네들이 아는 것만 내가